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면 뭐해? 그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보여줄 줄도 알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언변이 좋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제대로 친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마라. 즉 희소성의 원칙을 준수해라 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사달라고 애원을 하면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인가? 왜 억지로 나한테 팔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전화 많이 받죠. 대출 받으라고 하는 마케팅 전화라던가 아니면은 보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전화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사달라고 애원을 하고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니면 그런 번호들을 스팸으로 차단해 놓지 않습니까?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외모가 잘생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보험을 파는 것처럼 접근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가치를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자신과 사귀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만나달라고 떼쓰는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괜히 하자 있는 물건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외모가 잘생기던 예쁘던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깨우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꼭 돈이 많고 외모가 잘나고 하고는 관계없이 위 세 가지 조건을 준수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애라는 것은 영업하는 것, 즉 세일즈맨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방문 판매 사원이에요. 세일즈맨이에요. 아무리 싸고 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절당할까봐 사람들 집 앞에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만약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라는 어떤 좋은 물건을 절대 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좋은 물건이라고 믿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야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품질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싶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라는 건 세일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면 뭐해? 그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보여줄 줄도 알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언변이 좋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제대로 친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내용은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온 세뇌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러면 끝장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별로 상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해야지 승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나든 못나든 간에 상대방이 나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게 만들지가 중요한 거지 가치라는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즈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호감을 기다리지 마라. 먼저 다가가라 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항상 제가 잘 지내 시전이라던가 빌미 잡기라던가 제외를 시켜드릴 때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선생님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호감을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 줬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거의 90% 이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행동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외모나 좋은 경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도록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에서 배웠다시피 이미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외모가 좋아야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선택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먼저 말을 걸고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만 해도 먼저 다가가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증명은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모른다라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배운 적도 없고 그런 방법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정상이십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운 좋게 들이댔는데 성공을 해서 여태까지 연애를 했던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갔을 때 항상 우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한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실을 감추고 쿨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큰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에게 당당히 걸어가서 당장 나타나자마자 추파를 던지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하는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고 감정을 숨겼다가 실수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드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냥 상대방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호감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자가 돼서 먼저 다가가십시오. 제가 2번에서 이야기했던 세일즈맨처럼 말이죠. 세일즈맨이 돼서 상대방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려야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몇 억이 있고 외모가 아무리 김태희가 되고 장동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그 보석은 매장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생각될수록 이 보석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다만 제가 잘 지내시정과 비밀잡기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사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라는 거죠. 사람들과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접근을 하라는 거지 상대방에게 과도한 호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사가라고 사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친해져요 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내가 안부 연락을 물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